오늘은 드디어 김대중의 고향인 목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목포에 왜 희망이 있냐 하면 옛날에 과거에 기독당으로 내가 선거를 할 때에 그때는 장경동, 장학일, 강은식 아무도 없었습니다. 딱 나 혼자 했을 때인데 박수 세게 칠 준비해봐요. 이 바로 신안 목포에서 11%를 얻어서 11%. 그때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뒤집을 수 있는 데가 극과 극이요. 김대중의 본거지인 바로 신안 목포, 여기서 이번에 한번 뒤집어 버리면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이 될 것입니다. 김대중은 왜 나쁜 놈이냐 하면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이것은 뭐 거의 확실할 것입니다. 김대중은요 원래 자기의 친엄마가 결혼을 했어요. 해서 김대중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김대중을 낳은 그 친아버지는 원래 이름이 성이 제갈이에요. 제갈. 그리고 그 남편이 죽으니까 김대중을 데리고 새로 시집을 온 거야. 새로 시집을 와도 김대중의 성은 바뀔 수 있어 없어요? 새로 시집 온 그 집이 김씨요. 이거는 한번 뭐 거의 뒤로 수근수근 하는데 만약에 경상도에서 박정희가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요 천국이 난리 났을 겁니다. 까발려지고 뒤집어지고 난리 난다. 근데 좌파 종북주의자들이 하는 것은요 전부 다 그냥 다 묻혀버려요. 그리고 김대중은 해방 전후에 남로당에 포섭된 남로당의 전라남도 지부장 청년 대표였습니다. 이것은 전주의 간첩 할아버지 99세 그 할아버지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발을 하려면 날 하지 말고 이 할아버지를 고발하라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김대중의 정체가 어떤 사람인지. 이분은 북한에서 24년 동안 간첩 교육을 받고 난파되어서 내려올 때에 그때에 부수상 홍명희가 임꺽정을 쓴 이 바로 홍명희가 부수상이에요. 북한에 간첩 교육이 다 끝난 뒤에 파송할 때 저녁에 만찬을 해주면서 기분 좋게 해주면서 특별히 이 할아버지를 뒷방으로 데려가더니 너에게는 68년도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된 이 결정사항을 너에게 통보하겠다. 너는 남한의 간첩으로 가서 전라남북도의 도당위원장이 되어라.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리가 번쩍 설 일입니다. 이게 69년도의 일이에요. 너는 남한에 내려가서 김대중을 대통령을 만들어라. 이것이 간첩이 임무를 받은 임무입니다. 자, 이 할아버지의 증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남한에서 모든 데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처우의 지령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을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제2의 김대중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 불투명해. 미안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존재가 성립될 수가 없어. 자, 이 할아버지 간첩 아직도 살아계세요. 99살이야. 이분이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대중은 벌써 1946년도에 북한에게 매수된 간첩이라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 간첩에게 임무를 부여할 때 너는 내려가서 김대중을 대통령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자수하여 자수간첩이 되었는데, 김대중이 그때 국회의원 했었는데 그때 벌써 대통령 만들어라는 거야. 살살 세월이 바뀌어 김대중이가 어느 날 대통령 되는 날에 이 할아버지가 이제 끝났다, 이 대한민국은 끝났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 되는 날에 벌써 이 대한민국은 끝났다, 북한으로 넘어간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김대중이가 북한에 가서 낮은 단계 연방제, 낮은 단계 연방제는요 말을 복잡해서 그러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넘기겠다 그런 뜻이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넘기면 돼요? 돼요? 내가 김경재 총재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김경재 총재라고 하는, 원래 전라도에 이분은 김경재 총재는 미국에서 유학을 15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파트는 신학교까지 공부를 했어요. 김경재가. 이 김경재 총재한테 직접 들었고, 지금도 김경재 총재 TV 유튜브가 있어. 유튜브 들어가 봐요. 그대로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딱 되자 자기를 부르더니, 그때 이 사람이 미국에 김대중이가 피난이 있을 때 많이 도와준 사람이야. 그래서 제1비서가 됐어요. 제1비서가. 그래서 자네 비밀로 홍콩을 거쳐서, 북경 거쳐서 북한에 특사로 한번 갔다 오라. 그래서 홍콩을 거쳐서 북한 거쳐서 이제 그 평양을 갔어요. 갔더니 보여주지 않아야 될 곳을 보여줬어요. 어디냐? 핵무기 공장을 보여준 거야. 핵무기 공장을 보여줬는데 85% 완성이 됐다. 남한에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다. 이 말을 딱 들었어요. 듣고 야, 큰일 났구나. 그래서 돌아온 뒤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정말 제가 못 볼 걸 봤습니다. 핵무기 공장이 85%가 완성이 됐는데 조금만 돈을 더 도와주면 완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북한한테 현찰은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줘도 생존에만 유지할 수 있도록 찔끔찔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김대중이가 화를 벌컥 내면서 자네는 국회로 나가! 국회로 쫓아내버리고 그 자리에 박지원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그 보고를 이 김대중이가 김경재 총재한테 다 받았으면 북한한테 현금을 주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오히려 김경재를 쫓아내고 대통령이 된 뒤에 호남에 있는 우파들이 있어요. 다야, 지도자를 다. 김경재, 한강호, 한화갑, 김옥두, 이 사람들을 다 잘라버렸어요. 자기를 대통령 만들어준 호남의 지도자, 그 사람들은 좌파가 아니에요. 기억하시죠? 내가요 한화갑도 잘 알아요. 한화갑하고 만나서 포럼도 같이 해봤어요. 제가 그 사람들은 우파예요. 그 다음에 한강옥 제가 알죠? 한강옥이가 비서실장 했잖아요, 박근혜 때. 그래서 김대중이가 다 잘라버린 거야. 다 잘라서 이 사람들이 우파로 돌아온 사람들이 최고의 호남의 지도자,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김대중이가 이 사람들을 다 잘랐을까? 자기의 정치를 위하여 일생희생했던 한화갑, 한광호, 김경재, 이 모든 사람을 왜 다 잘랐을까? 이게 벌써 북한으로 나라를 넘기겠다고 하는 예비 동작인 것입니다. 예비 동작. 결국은요, 그렇게 해서 평양에 가서 그 평양 회담하는데 공식적으로 준 공개된 돈이 5억 불이에요. 5억 불. 5억 불을 줬다고.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돈 준 것은요, 얼마를 줬냐? 50조를 줬어요. 50조 북한에게.
그리고 이 김대중 이놈은요, 지금 죽어서도 북한한테 돈을 넘기려고, 자, 수표 한번 보세요. 잘 보시라고요. 왜 김대중이가 이게 나쁜 놈인지를 잘 보세요. 이것은 한국에서 미국의 은행으로 넘어온 현재 이 수표가 우리나라 돈으로 11조야, 11조. 얼마라고요? 11조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미국의 은행으로 들어왔어요. 서부 동부 은행으로 들어왔는데, 은행에 근무하는 신앙이 좋은 집사님이 본교회 목사님한테 보고를 했어요. 김남수 목사님한테.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는데 이 돈이 지금 평양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CIA한테 고발하라. 미국 CIA한테 고발했어요. 미국 CIA가 한국 국정원한테 지시를 했어요. 이 돈을 수사하라고. 그래서 한국 국정원이 수사에 나섰어요. 수사를 했더니 수사하는 국정원의 직원들을 전부 깜빵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수사 못하게 하려고. 그것도 깜빵에 집어넣는 죄의 제목이 뭔지 압니까? 수사 비용을 너무 많이 썼다고. 이 제목으로 국정원에 수없는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갇혔으니까 이제 재판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왜 이 수표를 수사했느냐? 왜 수사 비용을 많이 썼느냐? 그때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증인을. 누가? 김대중의 친아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어. 그러니까 나와야죠. 법정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물었습니다. 이 수표가 증인의 이름으로 발행된 것이 맞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대중 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맞습니다 그랬어. 이 수표가 김대중 아들의 이름으로 발행된 걸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월간 조선에서 이미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주력 언론들이 이런 사건들을 보도해요, 안 해요? 언론까지도 완전히 북한한테 지배당한 거야. 만약에 경상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자 보십시오. 전두환, 우리 종시 전두환 너무 미워하지 마요. 전두환은요, 비자금 만들어도 2천억밖에 안 만들었어. 2천억이요. 노태우 비자금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구속시켰습니다. 2천억 비자금 만들었다고 전직 대통령이. 그러면 문재인은 이 김대중은 구속해야 돼, 안 해야 돼? 비교가 안 되잖아. 11조잖아 11조. 그런데도 어찌하여 전라도가 가만히 있냐 이 말이야. 이런 놈한테 속아서 대한민국이 드디어 해체되고 북한으로 넘어갈 지경까지 왔는데도 어찌 전라도가 가만히 있냐 이거야. 나는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전라도여, 일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 김대중이 간첩 노릇을 한 것은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호 여사가 대통령을 그만두고 영부인이 북경을 70번 갔어요. 70번. 북경을.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요, 어디에 70번 파리에 예술, 김건희 여사님은 원래 예술가예요. 예술가라서 파리에 70번 갔다 그래봐. 난리 날 거 아니야? 근데 이호 여사가 전직 대통령 부인이 북경을 70번 갔어. 70번. 내가 물어볼게요. 왜 갔을까? 뭘 안 해? 다시, 왜 갔을까? 어디다 돈 주려고? 봐요, 이 수표가 지금 이게 아직도 뉴욕에서 잡혀 있어요, 이 돈이. 이거 빨리 우리가 재수사해서 찾아와야 돼. 옛날 사람들은요, 좌파를 하든 우파하든 그래도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했다고. 요즘 젊은 놈들, 정치인들요, 자기를 위해서 하지 누가 나라를 위해서 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치판을 싹 바꿔야 되는 거야. 싹 바꿔야 되는 거야.
현재 국회의원 한 놈들은 다 내쫓아버려야 되고, 이런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게 다 드러났잖아요. 재판에서도 이수표가 당신의 이름으로 발행된 거 맞냐? 그러니까 김대중 아들이 맞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국민의 폭동이 일어나야지, 광주 사태 같은 것이 일어나야지, 전 국민의 저항운동이 일어나야 될 텐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미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점령됐다는 뜻입니다.